조국의 그 혁신당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진 교수님이 이렇게 이번에 얘기했어요. 네. 한동훈 특검법 이번에 발의하겠다라고 했죠, 네. 조국이. 네. 근데 그 특검법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 조국이 악에 바친 것 같다.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좌우할 거 없이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조국 혁신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건 개미친 소리 아닙니까? 그냥 이거 다 뭐 음.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게 네. 나하고 내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 들켜서 벌을 받게 됐으니까 이제 나만 당할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차원적인 마음이 이게 이제 초등학교 그 정도에서 거기 교육을 뭔가 잘 받지 못해서 이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벌을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반성하고 속죄하고 이제 새로운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맞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더구나 조국처럼 많은 걸 누리고 산 사람이라면 그 책임이 더 크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조국같이 누리고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의 범죄는 더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도 않았어요. 조국이 지은 지에 비해서 징역 2년은 저는 너무 짧다고 봅니다. 이 조국이 그동안 수많은 그런 말로 우리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파고 그리고 사람들의 실망을 줬고 심지어 나라를 두 쪽을 냈으며 그 친한 친구들과 뭐 가족 간에도 조국 때문에 갈라지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도 조국 때문에 아예 그냥 한바탕 광풍이 불었어요.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너도 한번 털어보자라고 지금 엄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애먼 사람을 공격하는 거는 너무 말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고 이게 보복으로 이제 한동훈 특검법을 한다는데 그 네. 이름이 그게 뭐냐면 검찰 네, 읽어드릴게요. 정치 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이게 지금 특검법 이름입니다. 조국이 발의하겠다라고 하는 정치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피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지금 조국이 발의하겠다라고 하는 특검법의 이름입니다. 개 길어요. 네. 네. 그러니까 고발 사주는 그게 뭐 우리 이 인간의 목표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잖아. 그런데 이 고발 사주에 한동훈 관련이 있다는 어떤 얘기도 나온 적이 없고요. 그리고 아니 고발 사주 의혹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은 이미 공수처에서 기소도 못했어요. 그럼요. 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이제 여기에 약간 책임이 있는데 1심 같은 경우, 그러니까 1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미애 당시 장관한테 받은 징계가 유효하다고 나온 이유가 네네. 그러니까 원래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가 어떤 성향인지를 아주 면밀히 따지거든요. 그래서 재판 전략을 세우는 건데 그래서 언론에 나와 있는 자료를 스크랩했다는 게 판사 사찰이라고 판사들이 개과민해 가지고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2심에서는 이제 무죄가 나왔고 이제 상고를 포기해서 그냥 이제 확정이 된 것인데 이게 여기에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일단 교수님 방금 얘기하셨던 내용 좀 정리해 드리면은 그러니까 추미애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징계를 했었죠. 네, 그래서 뭐 수사권 자체가 이제 뭐 그렇게 됐었는데 징계 사유 중에 관련돼 한 가지고 개가 그거였죠. 판사 그렇죠. 사찰.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네. 판결이 나왔는데 2심에서는 뒤집혀 가지고 징계가 네. 부당하다고 끝났는데 교수님께서 방금 얘기하셨던 자기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1심에서 그때 징계가 정당하다라고 나오고 글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니. 전 그때만 해도 판결에 순응하고 그러니까 저는 판사들이 그렇게 썩어 빠진 줄 그러니까요. 몰랐던 시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 교수님은 반성합니다. 야 그래도 1심에 뭐 1심이 되고 뭐가 됐든 일단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으면 잘못한 네. 게 뭐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인데 네. 모두가 사실 다 그렇게 생각했죠. 적어도 아무리 국회의원이 개막장이라고 해도 네.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줄 거다라는 기대심이 있었으니까. 근데 네. 그 이후에 지금 진짜 조국 사태 때부터 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판결도 계속 미뤄. 김모 부장판사 그 인간 같은 게 휴가 때리고 그냥 나가버려. 이런 막장을 보니까 이제 사법부 또한 저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이재명이 재판을 오전 걸 쌩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별로 미안하다는 그런 기색도 뭐 그냥 미안해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판사라면 여기에 대한 뭔가 뭐 페널티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지금까지 오후에 그런 게 나오세요 없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뭔데 우리가 오전에 불렀는데 오후에 나오겠다고 그냥 네가 일방적으로 하냐. 예. 그러니까 검찰한테도 그때도 일방적으로 막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지금 뭐 사법부를 상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단식으로 인해서 재판 연기하고 그동안 그러니까 대장동 재판이 아직까지 그 지금 2021년에 2022년 초에 기소했나? 근데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판결도 안 나고 1심도 안 났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진짜 이건 너무 해도 너무합니다. 공직선거법 지금 벌써 이게 2022년 9월에 기소했는데 1년 반 됐어. 아직 1심도 안 나왔어. 그래서 정말. 진짜 조국이
그거를 믿고 있는 거죠. 사법부가 나에 대해 가지고 재판 결과를 그렇게 빨리 안 낼 거라는 거. 그래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 이번에 조국이랑 그 네. 황운하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나가겠다고 이미 공포를 이미 했습니다. 공표했죠. 그 상태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나 그 순간까지 나는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다. 스피노자가 말한 스피노자를 지금 인용한 스피노자가 거죠. 말한 그 말이 이렇게 범죄자가 자기 그 뭐냐 구속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쓰인다는 거. 이거가 스피노자가 알면 자, 무덤에서 땅을 나옵니다. 칠 일입니다. 스피노자 후손들이요 좀 각성하고 조국 좀 욕하는 성명서 좀 내주세요. 스피노자가 사과나무 얘기를 했던 거는 이 범신론적인 관점에서 오. 스피노자 또 좋아했기 때문에 멋있다. 네, 범신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일 모레나 어제나 엊그제나 다 일맥상통한다. 우주나 현실이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뭐 내일 멸망하냐 오늘이냐 그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일매일 거야?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오. 거거든요. 그냥 뭐 단순히 희망을 얘기하는 그런 개 맥락이 멋있다. 아닌데. 야 진짜 네. 여러분. 근데 아마 조국은 제가 보기에 우리 송 대표가 네.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사람인데 역시 멋있어. 그렇습니까? 네. 근데 어쨌거나 조국은 제가 보기에 그냥 사과를 좋아해서 사과나무 얘기한 야 거 너는 같아요. 그냥 소나무나 네. 심어 소나무 심고 성육이라고 놀아 무슨 이게 말도 안 그리고 여기 나온 그 특검법에 나온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야, 요것도 얘기해 주셔야 될 것 너무 같아요. 웃긴 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논문 대필은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범죄도 아니에요. 뭐 자서전도 대필하고 뭐 이게 범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쁜 거라 생각하면 그냥 이걸 처벌하는 법을 만들면 되는데 저도 좋은 일은 아니지만 형법에서 다루는 그런 범죄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고요. 아니 그리고 형법에도 안 들어가 있고 대필 의혹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애당초 이거를 MIT가 대필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논문 표절 의혹이 그러니까 있다고 해서 논문 표절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그 아카이브가 논문에 쓰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논문 대필 의혹은 한겨레가 주장한 것이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케냐인 벤슨이라는 이름의 케냐인 이제 이 주장한 거 일방적으로 주장한 거고요. 그리고 한겨레는 그 걔를 취재하려고 했지만 나를 취재하려면 돈을 줘라 해서 그 돈을 한겨레가 아끼려고 워낙 진짜. 가난해서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사실은 이 새끼 이 자식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서 안 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이라도 벤슨한테 돈을 주고 취재를 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취재를 다시 하든지. 그렇죠. 그게 아니 아니고 한겨레 입장에서 100만 원이 됐거나 1000만 원이 됐거나 네. 조국의 그때 한창 기억하시는 것처럼 조국의 입시 비리 사건을 한동훈 위원장 딸 이걸로 덮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진짜로 그 사람이 방금 얘기하셨던 벤슨 그 벤슨. 사람이 진짜로 대필한 게 맞다라고 한다면 한겨레가 1000만 원이라고 안 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했겠죠. 그런데 그 한겨레가 보기에도 너무 터무니없는 그렇죠. 얘기니까 이걸 못 한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고 그리고 한겨레가 그 당시에 한동훈 당시 이제 법무장관 후보 딸에게 너무했어요. 그 막 만평에다가 막 이상한 거 그 사실도 아닌 얘기를 써가지고 만평에 그렸어. 그 만평 중에 그런 것도 있었죠. 무슨 뭐 노트북 같은 거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뭐그 노트북 기증하고 이런 거. 기증해가지고 그런 거 바탕으로 뭔가 이렇게 스펙 쌓기 했다라는 식으로 네네. 진짜 근데 그거 개막장인 했다가 인간들이에요, 그거 진짜. 삭제하고 사과했어요. 그 당시 한동훈 의원의 그게 팩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딸이 근데 그당 딸의 나이가 미성년자. 이 조민 건드릴 때는 그렇게 그냥 뭐 딸한테 왜 그러냐라고 하고 뭐 어쩌고 일기장까지 그런다고 하던 애들이 한동훈 딸이 고등학생인데 이걸 뒤지는 건 뭐라고 안 그러고 애가 있는 정유라 건드릴 때는 또 가만히 있어. 애당초 근데 그 정말. 만평을 삭제했던 거는 뭐 미성년자다 아니다 이런 도의적인 책임보다도 네. 허위 사실이 허위 들어가 사실이었- 있기 때문에 허위 만평을 사실이었지. 삭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겨레가 뭐 제정신으로 돌아와가지고 네. 한동훈 장관의 딸이 미성년자네 그러니까 네.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가짜 뉴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 거고 참고로 그 만평을 조국도 공유를 했었죠. 그렇죠. 네, 그 가짜 뉴스가 들어가 있는 거. 오 깊숙이 알고 있네. 맞아요. 진짜 그랬습니다. 네. 진짜 저는 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교수님. 이 지금 조국의 네. 지금 상태를 봤었을 때 상식적으로 저 같은 사람은 아직 30대니까 네. 40대 50대가 지금 조국 혁신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특히나 그 중에서는 강남 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네. 많이 들어가 있고 인텔리들이 많이 지금 조국 혁신당을 지지한다고 하는데 네. 도대체 이 사람들의 심리가 뭘까?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사안조차도 그거는 죄가 안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 40, 50대, 40, 50대 이
도덕과 법에 대한 이런 불감증은 음.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에서 시작이 되죠. 어. 예, 그 사람 노무현 이분이 이제 뇌물을 받은 게 이제 드러났고 노무현은 계속 나름 모른다고 했지만 아는 정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결국- 받았었죠. 네, 결국 이제 모든 걸 결국 이제 모두 자기는 아니다라고 하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사람들 그러니까 좌파 사람들도 노무현을 버렸어. 실망이다라고 되게 충격을 받으면서 추미애도 그때 나- 탄핵에 네. 동조했었잖아요. 그리고 한겨레 그 김종구 아침 햇발 그 글이 그거잖아. 그냥 너 빨리 그냥 가라 노무현한테. 아, 그런 그래요? 선택을 요구하는 글을 김종구가 썼어요. 아침 햇발에 썼고요. 저 그 얘기 다시 좀 해주세요. 아침 햇발에서 이제 네가 갈 길은 아침 햇밭. 아침 햇밭인가 김종구가 한겨레에서 유명한 칼럼이 있어요. 오. 거기서 이제 너는 이제 너 모든 걸 짊어지고 넌 빨리 가라. 넌 좌파에서 버려야 될 존재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 거야. 한겨레가 그렇게 칼럼 썼었어요. 예. 근데 오. 진짜로 이 일이 벌어지니까 어. 사람들이 이제 패닉에 빠진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범인이 검찰이 죽였다, 이명박이 죽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변한 게 그러니까 아. 좌파가 악질이 됐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사람이 조금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거악과 싸우는데 이 정도 잘못을 우리가 아. 감싸줘야 된다는 그렇게 아주 비뚤어진 생각을 가졌어요. 갖기 어. 시작했고 그래서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진 겁니다. 지금도 조국 그러니까 애들이 이래요. 뭐 노무현, 문재인, 조국을 갖다 거의 삼위일체로 오늘 주장하는 그렇죠, 애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조국을 지금 지키는 겁니다, 지금. 되게 설득력 있는 얘기네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 뉴스다에서 이 얘기 하려다가 참았어요. 민 대표님이 그냥 하셔갖고 딴 얘기를 민 대표님이 조국에 대해서는 나보다 좀 약하더라고. 내가 조국 흑서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 대표님. 맞죠, 그거 맞죠. 근데 민 대표님 하는 민 대표님이 왜 그런가를 갖다 이제 뭐 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길래 나 그때 가만히 있었어. 나는 이런 민 대표님 사람이야. 말씀은 87 체제 당시에 그때 이제 운동권 세력들이 민주화가 됐지만 네. 혁명을 이루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그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혁명이라고 않습니다. 하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짜잘구리한 것들은 무시해도 좋다라는 얘기였는데 교수님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노무현 그 그렇죠. 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좌파들이 네. 노무현 전까지만 해도 사실 뭐 이렇게 도덕적인 문제가 있으면 도덕은 사퇴하고 도덕은 진보였어. 그렇죠. 그런 그때만 해도. 얘기가 있었는데 네. 뭐 한참 그런 얘기 뭐 유행했었잖아요. 뭐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렇죠. 그래 뭐 진보는 이제 분열로 망한다 이랬었는데 근데 이제 네. 진보의 유일한 무기는 도덕성이라는 말을 달고 살았었어요. 그렇죠, 그때만 그렇죠. 해도. 근데 노통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좌파들이 그때부터 뻔뻔해지기 시작했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자기들이 그렇게 노무현을 밀어붙였던 건데 그렇죠. 추미애도 그렇게 탄핵으로 밀어붙이고 노무현한테 희생을 강요했던 것인데 예상을 못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하고 난 뒤에 멘붕이 와가지고 이거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이 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이거 검찰 때문이다. 예. 어떤 검찰의 수사 때문이다. 강압 수사 때문이다. 근데 그 멘트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네요. 생각해 보니까. 예, 여러분 어. 노무현 당시에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는 그렇죠. 말이 예. 밈으로 거의 쓰였고요. 모든 물고기 기사- 안 잡혀도 다 노무현 예, 때문에 그랬어. 거의 그렇게 됐고요. 실제 지지율도 굉장히 낮았고 막판에는요 거의 5% 거의 박 대통령의 탄핵당할 그 수준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었어요. 5% 그렇죠. 10% 미만으로. 그랬는데 이제 이런 일을 겨울 삼아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해서 문재인 지지율이 임기 말까지 그런 뻘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0% 넘게 지켜요. 그리고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면 무조건. 김의겸이 흑석동에 투기를 하던 그리고 그 금감원 그 있잖아요. 김기식 같은 놈이 알고 보니까 뭐 여직원과 금감원 뭐 어찌고 뭐 금감원 당시에 피감 기간 돈으로 뭐 해외를 가든 말든 무조건 지켜. 이런 게 아주 버릇이 된 거예요. 맞아. 좌파들이. 공정도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문프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네. 조국에 대해 가지고 그렇죠. 나는 머리가 깨져도 지지하겠다라는 식으로. 맞습니다. 네. 근데 노무현은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뭐 비리가 터지기 전이었는데 네. 비리 때문에 지지율이 그렇게 낮게 나온 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진짜 못해서 네. 정책이 진짜 너무 이상해서.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뉴스 하다가 네. 어부 한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물고기 너무 안 잡히는 거야. 예. 그랬더니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고 그 얘기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 화투 같은 거 이렇게 쳐도 네. 뭐 이렇게 잘 안 되면 이게 다 노무현 때문. 그 유행어였거든요. 이게 네.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게. 그러니까 고양이가 어. 무슨 나무에 올라갔다는 그런 이제 글이 있었더니 있었는데 그 글이 댓글이 이거예요. 그 고양이가 올라갈 때까지 노무현은 뭘 했냐?
아니 이게 저희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랬어요. 네, 실제로 그런 시대였고요. 예. 맞아요. 예, 실제로 이제 노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일을 잘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정책 그분이 같은 게. 사람이 좋고 뭐 그렇게는 뭐 그럴 수는 있어도 그래서 그런 말이 막 쏟아졌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막 댓글창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처럼 진짜 그때 그랬습니다. 네, 다 진짜. 노무현 때문이라고 이게. 네. 예. 약간 그게 밈처럼 됐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노 대통령이 정말 그 대통령을 지낸 분이라면 책임지고 끝까지 수사를 받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처럼 형을 받는 게 책임지는 모습이죠. 그게 맞았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뭐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검찰도 그냥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하지 말고 끝까지 추적해서 그냥 진실이 뭔가 정도는 국민한테 알리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냥 지금 사람이 그 박원순 같은 경우도 끝이잖아.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요. 그냥. 이게 뭐야?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이 영화 나오고 별짓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미화가 되다 보니까 그게 또다시 선동독으로 쓰여가지고 우병우 전 수석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반말로 뭐 수사했다라는 거. 그거 그렇죠. 새빨간 거짓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를 가지고 또 탄핵에 또 근거가 막 되잖아요. 탄핵 정국에. 그렇죠. 참 진짜 그래서 교수님께서 왜 도대체 지금 모든 당연히 4050 세대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4050 중에서 압도적으로 40% 정도가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쭉 또 고견을 나눠 주셨습니다. 저 20대 같은 경우는요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가 0%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 40대 50대가 20대 아들 보고 철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게 한 게 아니라 그들한테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한테 좀 그렇죠. 배우고. 네, 그래서 박수현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40대시면 정상이에요. 맞습니다. 저희 채널에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니죠. 아유 그럼요. 네, 그럼요. 60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뇌가 썩는다는 얘기는 유시민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처럼 40대, 50대 중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라고 하는 건 조국 지지자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